천년서구의 사서입니다. 고서를 읽다 보면 40대 직장인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작은 조직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리더로 계시는 분들에게 직장인이 이야기하는 사회생활에서의 생각할 거리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조금 더 나은 사회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4가지 방법. 전쟁에서 최상책이란 지략으로 적을 굴복시켜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그 다음이 외교 수단을 통해 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 방법은 무력으로 진공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질을 공격하는 것이다. 싸움은 협력과 반대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의 감정적인 충돌로 발전하면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구성은 칠과 등나무이다. 칠과 등나무가 얽히듯 일이나 사정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경쟁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조직 간, 개인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며 충돌의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자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이야기한다. 벌모는 지략으로 이기는 방법이고, 벌교는 외교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벌병과 공송은 각각 병사와 송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벌무와 벌교로 승리한다면 병력과 물자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벌병과 공성으로 승리한다면 병력과 물리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힘든 전투를 치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의 수단이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다면 나의 자원을 소모하기 전에 외부 자원과 상황을 이용하여 대처하는 유연한 지혜로 우선 해결하라. 제갈량처럼 싸워라. 용병에서 온전한 채로 적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고, 적국을 깨뜨리는 것이 자선책이다. 적의 군대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 자선책이다. 손자는 전승 사상을 주장한다. 저는 전부 모두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뜻이다. 싸움을 해서 승리할 때도 온전한 채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온전한 승리는 자국의 병사도 적국의 병사도 피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갈량은 남만의 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줬다. 그 과정에 맹획은 자신의 능력이 제갈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제갈량의 지혜의 진심으로 굴복한다. 지혜로 싸우는 사람은 승리한 다음까지 생각하고 싸운다.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것도 모자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다리까지 부러뜨려 놓는 것은 하수들의 싸움이다.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때리면 때리는 나도 힘을 빼야 한다. 상대를 내 손으로 직접 때리지 않고도 무릎을 꿇고 내 편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승리이다. 지혜로 싸우는 방법은 고수들이 싸우는 방법이고, 주먹질을 해대거나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부수는 것은 하수들이 싸우는 방식이다. 고수의 싸움은 큰 것을 잃더라도 서로의 체면과 자존심을 대놓고 깔아뭉개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무식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하수의 싸움은 서로 똑같이 머리가 뜯기고 피투성이가 되므로 마지막엔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다. 지혜로 싸우는 사람은 싸움을 해도 사람을 잃지 않는다.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굴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서로 배척하는 일이 없다. 상대의 마음과 기분까지 읽어 대응하며 그 다음에 맺어질 관계까지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안다. 지혜로운 사람과 싸운 사람은 지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갈기보다 오히려 상대의 지혜로움과 정치력과 대처 능력에 탐복하고 그를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끔 법보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상대를 보이는 대로 짓 밟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은 싸움도 지혜롭게 하자. 법과 규정을 잣대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거나 복수심이 끓어오르도록 만들고 나서 이기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우아하고 고상한 웃음 속에 감춘 지혜라는 무기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상대를 제압해라.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는다. 그래야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굴복한다. 어느 조직이든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소유자는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평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험담을 늘어놓거나 이유 없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다고 해도 상대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한바탕 몸싸움이라도 할 용기가 없다면 우선 그 순간을 피해야 한다. 상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이긴들 진정한 승리감을 느낄 수 없다. 설령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내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다. 조직 내에서 한번 무너진 평판을 회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라. 온전하게 나를 보존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라.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라. 우리 병력이 적의 10배라면 포위하고 적의 5배라면 공격하며 2배일 때에는 계략을 세워 적을 분산시킨다. 적의 병력과 비등하면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병력이 적군보다 적으면 적을 피해서 적과 싸우는 상황을 모면해야 하며 모든 면의 조건이 적군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철수해야 한다. 싸우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공격할 때 물러나고 물러나야 할 때 정신없이 공격한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판세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거꾸로 행동하기 쉽다. 더구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는 그동안 내가 누리던 것,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때를 놓친다면 물러나는 의미가 퇴색된다.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것이다.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누리던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회사와 동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 이익,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승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을 것이다. 후퇴란 가장 내리기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자리에 따라서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상황을 판단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